트럼프 대통령이 저소득층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겠죠. 그걸로 인해서 큰 정치 행사에서 승리하겠죠. 이것만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1년, 2년, 3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미국 EU 15% 관세 합의, 트럼프 EU 6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자, 드디어 미국과 EU의 무역 협상이 발표가 됐죠. 제가 EU랑 미국 질질 못 끈다, 금방 협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는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좀 협상 관련된 내용을 봤더니 미국산 자동차의 자국시장을 무관세로 개방, 나쁘지 않죠? 그리고 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앞으로도 미국 수출 시 관세율 50%를 계속 적용. 나쁘지 않다. 그리고 EU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및 군수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로는 대략적으로 이제 군사장비에 6천억 달러,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7,500억 달러 정도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거는 세부 내용 발표가 중요할 거로 보이는데 나쁘지 않은 관세율로 협의를 했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잘하고 있다. 본인의 예상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나둘씩 척척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EU 관세 합의, 양측 모두 승리 주장. 그러나 핵심은 세부 사항일 것. 자, 미국과 EU 관세 합의했고 세부 사항 맞겠죠? 자,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합의 또 실패. 관세 휴전 90일 연장. 미국과 중국의 90일 데드라인이 8월 12일이죠. 11월 중순으로 90일 유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14일이 무역협상 제를 안 돼요. 트럼프도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다시 또 11월 달까지 유예될 가능성. 그럼 시장은 좋아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한국이 이제 똥줄 타죠. 15% 받아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15% 맞출 거고, 그리고 무언가 사준다, 무언가 해준다 하겠죠.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 뭐 사줄게, 뭐 해줄게, 15%보다 아래로 낮추면 너무너무 베스트. 한국이든 어떤 국가든 간에 이거 낮춰야 돼요. 관세율. 봅시다. 여러분들, 관세율을 낮추는 게 왜 중요할까? 막 이제 무슨 한국 언론이나 뭐 경제신문지에서는 이제 한국만 똥줄 탄다, 큰일 났다, 그 얘기 하죠. 아니요, 큰일 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어차피 한국이랑도 관세 합의할 거야. 근데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가 똥줄 탄다,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15%를 얼마나 낮추는지예요. 물론 낮추기는 힘들겠지만 일본이랑 EU가 15%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노선이 15%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한국의 트럼프 정부랑 이제 협상을 하고 거의 관계자로 간다 그러면 미친 듯이 투자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15% 전 낮출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봅시다. 미국이랑 EU랑 15% 관세 합의했죠. 여기다가 플러스, 원래는 EU한테 30%, 35% 부과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15%로 낮춘 거야. 낮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EU가 15%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야, 너네 미국산 무기 사줄게. 우리 그 자동차 시장 열어줄게. 식량도 사줄까? 에너지도 사줄까? 그만큼 사준다고 약속을 했죠. 여러분들, 약속이랑 협정이랑은 달라요. 사인을 하는 거랑 약속이랑은 다르다. EU가 에너지 얼마 사줄게요. 중동이 얼마 투자해줄게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뭐 1조 얼마짜리 AI 투자할게요. 할게요랑 무조건 해야 된다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랑은 다르다고요. 예전에 우리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때 중국이 미국산 무슨 농수산품을 사주고 뭐를 사주고 아주 그냥 기똥차게 사준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 실제로 안 사줬습니다. 안 사줬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뭐냐면 15% 요거 요율 낮추는 게 최우선이다. 왜? 요거는 실질적으로 합의 이후부터 바로 들어가요, 주머니로. 근데 우리가 뭐 사줄게, 공장에 투자해줄게, 물론 나중에 이제 뭐 번복하면 또 거기서 뭐 뜯으러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가서 그게 가장 좋아요. 여기에 가장 좋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중국 각 국가별로 이러한 그 무역이나 이런 협상, 지금은 뭐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미국과 중국이 뭐 싸움이 벌어지면 한국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투자하기로 했던 거 물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 물론 안 지켜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협상할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15%인지 10%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일본 협상 담당자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국이랑 합의했어요. 근데 서명은 안 했어요. 그 말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사인 안 했다는 거예요. 발표만 했고 미국 측에서 급하게 발표하는 걸 원했다는 거야. 왜 원했을까? 요게 오늘 정규방송에서 나오고 앞으로 시황에서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는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빠르게 좀 발표한 느낌이 안 나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어. 알맹이는 없어. 근데 발표는 했어. 시장도 이제 궁금한 거지. 이상한 거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어찌됐든 간에 합의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뭐 EU가 협상 나오고 일본 분위기가 안 좋아서 바가지 썼다 그렇게 나오죠. 최대한 늦게 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다. 빨리 하고 나쁘게 하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최대한 늦게 하고
오히려 더 투자해줄게, 많이 투자할게 해놓고 15% 조금 더 깎는 게 낫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 자, 농산물 마지노선 조선업 히든카드 한미간세 협상 극적 결말 노린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뭐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하면은 좋고 안 하면은 조금 기다리면 되고, 뭐가 그렇게 뭐 급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몰상식하게 정치적으로 이어가가지고 민주당이 어땠니, 국민이 어떻니, 의미 없어요. 다시 한번 정치 얘기하시면은 프리덤님 자릅니다. 의미 없다는 거. 잘하고 나쁘고 어딨어. 아직 뭐 시간이 남았는데.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됨으로써 코스피에 영향을 주고 우리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제 잘 못한 거지.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지켜보자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트럼프 훌륭한 미국 소고기 거부 국가의 경고, 한국의 30개월령 제한 철폐 압박. 자,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의 미국 소고기 시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호주로 들어가. 근데 이게 호재일까? 미국산 소고기가 호주랑 경쟁이 되나? 가격 경쟁도 그렇고 품질도 경쟁이 되나?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호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트럼프 입장에서는 소고기 축산업이나 이제 그쪽 농민들한테 야, 내가 이게 열어서 호주 수출길 열렸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럴까? 자, 그래서 호주, 미국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열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자, 관세로 번 돈 국민에게 트럼프 관세 환급금 지급 추진 시사. 자, 봅시다. 관세로 번 돈을 국민한테 준다. 관세 환급금 지급 추진을 시사하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미국 그 트럼프 정부가 관세로 인해서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이 5월 달에 230억 달러, 6월 달에만 270억 달러. 지금 EU랑 이제 협상을 했죠. 그리고 일본 것도 들어가고 한국까지도 마저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이제 6월 달, 7월 달 넘어서는 한 3, 400억 달러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관세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관세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을 국민들한테 좀 돌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소득층 분들한테 환급해주는. 근데 이게 명감이 확실하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저소득층 밑으로 들어간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소득층한테 요런 그 지원금들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화당의 표심 늘어남? 그것도 있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물가 상승. 그렇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환급금을 저소득층 국민들한테 돌려줘. 그럼 그분들이 뭐를 할까요? 직접 홈플러스에 가서 식자재를 구매합니다. 직접 물건을 사서 소비를 해요. 근데 중상위권 위에 있는 소득계층들은 그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쓰이지 않고 그 돈을 통해서 주식을 투자하던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 노후연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들어가요. 직접적인 시장에 물건을 소비해주는 것과 그리고 그 반대 본인들의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쓰는 것과는 아예 다르죠. 저소득층한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물가 튀어요. 물가 튑니다. 20년도 팬데믹 때 물가가 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저소득층한테 다 들어갔어. 자영업자분들, 뭐 실업수당, 그리고 근로수당, 뭐든지 다 들어갔어. 국민들의 다이렉트를 찍어줬죠. 그래서 물가가 미친 듯이 튄 겁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 유동성을 미친 듯이 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물가가 안 올라갔어. 왜 안 올라갔죠? 다 기업들, 그리고 들어가는 애들 다 중상위권 계층들. 이분들한테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쓰는 그런 게 없어. 다 주식 투자 들어가고 기업들한테 들어가고 물가가 안 튀죠. 그럼 유동성 공급되면서 물가는 안 오르고 대신 저소득층 계층들은 미친 듯이 힘들죠. 그래서 대통령을 누굴 뽑았어요? 2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를 뽑아준 저소득층 국민들한테 뿌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소득층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겠죠. 그걸로 인해서 큰 정치 행사에서 승리하겠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끝났죠? 끝났습니다. 이것만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1년, 2년, 3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끝나는 겁니다. 자, 미국, EU 무역 협상 낙관의 상승, S&P 5일 연속 최고치. 미국 증시 연일 최고점입니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달러 약세가 돈 번다. 트럼프 연준의 금리 인하 노골적 압박. 자, 트럼프가 이제 그 비행기 타기 전에 기자가 물어본 질문에 미국은 달러 약세가 좋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달러가 하락하겠네요, 약달러로 가겠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달러 약세로 간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달러 수준에서 크게 폭락하는 거를 막아주겠다 라는 정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뭐 80, 달러 인덱스가 80, 70, 막 60, 그럼 미국 무너져요. 그러면 달러가 너무 셌고 너무 높았고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절하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게 제일 좋다,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여도 야, 이제 달러 가니까 뭐 달러 다 팔자,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자, 비트코인에 2조 베팅한 메타플래닛 보유량 세계 7위 등급.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계속해서 이런 기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크립토 자산도 파이가 점점 커질 거다. 지금 이더리움을 미친 듯이 담고 있죠. 자, 트럼프 관세 협상 중단 압박에 태국, 캄보디아와 휴전. 자, 여러분들 봅시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은 수단이다, 목적이다? 수단이다, 목적이다? 수단에 가깝다.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싸우는데 너네 그만 싸워. 너네 그만 안 되면 관세 매긴다. 알겠습니다. 휴전하죠? 전쟁을 중재시킬 휴전. 뭐 제왕이야? 황제야. 우리 지금 2025년도 거의 뭐 트럼프 밑에서 다 살아가죠? 전쟁까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전철 기차까지 그냥 멈출 것 같아. 황제입니다. 수단이라는 거. 자, 지난주 디지털 투자 상품 19억 달러 순유입 15주 연속 미친 듯이 들어오죠? 좋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 자, 미국 빅테크 2분기 실적 낙관론에 S&P 500 나스닥 최고치를 달렸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합시다. 유입이네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 자, 이더리움 보세요. 야, 좋죠? 비트코인이랑 바뀐 것 같아. 이더리움이랑.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더리움.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7월 30일 날 미국 국내 총생산 GDP 발표됩니다. GDP 발표될 건데 나쁘지 않을 거다. 이번에 속보치 발표되겠죠? 2분기. 아마 2점 중반대, 높게 나오면 후반대까지도 가능하다. 좋게 나올 거다. 금리 결정은 아마 조금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참여 선거가 이제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연준 금리 결정, 오늘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31일 근원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 PC,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PPI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괜찮고 유료존 소비자 물가 넘기고 8월 1일 실업률 중요하죠. 이거는 크게 변동 없을 걸로 봅니다. 미국 CPI 중요하죠. 트럼프의 관세 인상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8월 14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도 중요합니다. 소매 판매 괜찮게 나올 거고 연준 금리 결정 9월 19일 있죠. 자, 이번 주 중요한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2분기 실적 발표 중요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애플 얘네들 발표될 겁니다. 저번 주에 구글이 발표했는데 괜찮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높은 확률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애플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애플이 살짝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애플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애플 무슨 기업이에요? 수출 기업이죠? 수출하잖아요, 애플. 2분기에 달러 어땠어요, 여러분들? 달러가 약세였죠? 그러면 애플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때문에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약달러로 인해서 수출이 괜찮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겠다. 애플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좋을 것 같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약보합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실적 발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뭘까?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 아마 다른 방송에서 얘기 안 다뤘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아마 멤버십 방송에서 다룰 겁니다. 7월 31일 날 뭐가 있냐면요. 국채 분기 발행 계획이 있어요. QRA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분기 발행 계획. 우리가 단기채를 얼마나 찍을 거고요. 장기채를 얼마나 찍을 거고요. 3분기에 얼마나 찍을지를 발표를 합니다. 국채 분기 발행 계획. 이걸로 인해서 하반기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우려들이 어떤 식으로 실마리가 풀릴지, 베스트 재무장관이 얼마나 마법의 힘을 부릴지 그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7월 31일 분기 국채 발행 계획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또 며칠 뒤에 또 발표할 거예요. 그게 아마 두 번 나눠서 발표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발표된 것까지 보려면은 그날 또 보고 또 다음 발표된 것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